이번 시간에는 이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세부 챕터 2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중단원 학습 점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어떤 걸 배운지 한번 정리하고 문제 적용해 보셔야겠죠. 자, 이번 챕터에서는 이런 걸 배우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배우셨어요. 자, 이제는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관계였죠? 그렇죠. 이참수의 이참수하고 x축하고 만나는 교점, 즉 뭡니까? x절편이죠. 그래서 그 x절편이 여기 2차 방정식이 무슨 근과 같다? 실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2차 방정식과 이참수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교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판별식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우리가 x축하고 위치관계였다고 하면 두 번째는 뭐냐? 일반 직선하고 위치관계입니다. 그래서 위치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그죠? 바로 교점의 개수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통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몇 차식이죠? 2차식. 자, 직선은 몇 차식이죠? 1차식.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몇 차식이 나오게 되냐면 2차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보통 2차 방정식은 그는 최대 몇 개? 2개지요. 그래서 교점이 2개, 1개, 0개가 되는 겁니다. 자, 특히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뭐라 불러요? 접한다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만난다, 안 만난다,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2개니, 1개니, 없느니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바로 판별식을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보셨던 게 뭐냐면 바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최대 최소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함수는 x가 정해지면 y가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나오는데 최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일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위치상의 제일 위에 있는 점의 무슨 좌표? y좌표가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 그래프에 있는 점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점의 바로 y좌표가 최소값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우셨습니다만 이 참수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불러가면 무슨 값만? 최소값만 존재를 하고 최대값은 없다라고 배우셨고요. 자, 위로 불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제일 꼭대기죠. 그죠? 그래서 최대값만 있고 최소값은 없다고 배우셨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바로 x의 값의 범위가 제한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x가 제한이 되면 뭐도 제한이 되냐면 y도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한된 y 범위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뭐다?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인데 우리 책에서는 두 가지로 봤었어요.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눴냐면 자, 우리가 이 참수는요 대칭축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대칭축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꼭지점의 x좌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어진 제한된 범위에 있느냐 없느냐. 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아래로 불러가면 이 꼭지점에서 최소값, 위로 불러가면 뭐다? 최대값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게 제한되기 때문에 양 끝점에서도 우리가 함수값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그래서 이때는 몇 점을 비교하셔야 되냐면 세 점을 비교했던 거고 만약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꼭지점 x좌표가 제한된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양 끝점의 y좌표만 비교하셔가지고 큰 값이 무슨 값이다? 최대값,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통점은 주어진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 가장 작은 값이 뭐다? 최소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좀 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그래프를 그리기 싫으면 어떻게 된다? 바로 꼭지점 x좌표가 제한된 영역에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해서 푸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 이 챕터에서 배웠던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OX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이 참이면 O, 거짓이면 X표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이 참수 y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자, 그래프 그리는 거 배우셨으니까 바로 그려보면 자, 이 꼭지점 어떻게 되죠? 자, 꼭지점 자체가 그죠? 마이너스 1,0이 되는 그런 그래프요. 그럼 딱 보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죠? 두 번째는 자, 는 0을 한번 보는 겁니다. 는 0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방정식으로 풀죠? 그럼 x 값 자체가 몇 개가 나온다? 한 개가 나와요. 그리고 판별식을 쓰면 나중에 또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a가 양수일 때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납니까? 안 만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위치관계는 모두 세 가지예요. 만나지 않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일반 직선으로 발전해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은 x. 자, 3번. 자,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를 한 점에서 만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그려봐도 어떻게 되냐면요. y는 x제곱은 이렇게 그리는 걸로 배우셨고요. 자, y는 x는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몇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게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식 세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만나니까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면, 바로 무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그럼 x제곱은 x가 되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x는 뭐다?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와요. 자, 그럼 요거에 뭘 보면 되겠습니까? 판별식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의 판별식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4a c c가 없네요. 0이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와요. 그러면 뭐보다? 0보다 크지요? 자, 그럼 0보다 크면 여러분들 뭐라고 배우셨어요? 네, 바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점이 아니고 몇 점이다? 두 점에서 만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 그려봐도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자, 그럼 4번. 이차함수 y는 이 x제곱의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봤는데요. 결국은 그 x의 값의 범위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실수 전체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프 그려보시면 y는 이 x제곱 이렇게 아래로 볼로가 우리가 포물선 그려지는 거 맞죠? 그러면 뭐만 존재한다? 최소값은 0인데 우리가 최대값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OX 문제에서는 1번하고 4번이 맞고요. 2번하고 3번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개념이 정확하면 이런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기초 문제, 기본 문제, 도전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자, 그럼 x축의 교점. 자, 뭐다? 바로 x 절편입니다. 그 개수를 물었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프 그릴까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뭐였냐면 바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하고요. 잘 보세요. 자, y는 0하고 뭐 했다? 연립을 한 게 우리가 뭐가 되냐면 바로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도형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y는 0 자체가 무슨 축이다? 자, x축이고요. 이 연립을 한다는 말이 여기 있는 해나 여기 있는 해나 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바로 교점을 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결론이 뭐였냐면 바로 2차 방정식의 실근은 여기는 2차 함수의 무슨 절편이다? x 절편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방정식에 대해서 뭘 보시냐면 판별식을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판별식, 자, 3x 1차함기수가 홀수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판별식 쓰시면 됩니다. 그럼 써볼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되는 부분이어서 9에서 4를 빼면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와요. 자, 5는 뭐다? 양수지요. 맞아요. 자, 그럼 1번은 답이 뭐가 되냐면 몇 개? 자, 개수를 물었으니까 2개 아니면 그냥 2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2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2번은 함수 문제지만 x절편의 개수를 물었기 때문에 뭐로 보는 거다? 그렇죠. 여기는 방정식을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역시 1차항 개수는 홀수. 그러면 그냥 판별식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그럼 1 빼기 8이 돼서 얼마다? 마이너스 7이네요. 자, 그러면 뭐다? 0보다 작지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이때는 만나지 않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교점의 개수를 물었기 때문에 몇 개? 0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은 자, 방정식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을 보셔야 되고요. 자, 근데 이때는 그냥 풀어도 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냐면 2차항 개수는 이렇게 방정식에서 양수로 해주면 참 좋아요. 근데 이거는 판별식 안 봐도 답이 나오네. 좌변이 무슨 식? 완전 제곱식. 그럼 요건 x가 몇 개 나와요? 한 개 나와요. 한 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한 개 하셔도 됩니다만 판별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짝수입니다. 자, 짝수면 어떻게 되죠? 4분의 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b 다시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는 4 빼기 4는 0이어서 자, 무슨 뭐 한다? 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몇 개다? 한 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 안 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교점의 개수만 물었을 때는요, 뭘 보시면 된다? 바로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바로 판별식을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판별식은 앞으로 정말 도형에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잘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2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를 물어본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위치관계, 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치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의 개수로 구분하는 거다? 교점의 개수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형에서 교점을 구한단 말은, 자, 두 식을 뭐 해야 된다? 연립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고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우리가 위치관계를 본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연립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y 같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변인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고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같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셔야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은 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거는 사실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몇 개? 2개? 그래서 바로 몇 점에서 만난다? 2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2점에서 그러셔도 되는데, 일단 판별식을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5가 홀수이기 때문에 바로 D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5에서요, 4, 6, 24를 빼면 1이 나오네요. 그럼 1은 뭐다? 양수예요. 그래서 1번의 답은 뭐가 되냐면, 자, 위치관계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몇 점에서 그죠? 2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의 관계가 바로 뭐다? 위치관계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답은 만난다. 아니면 안 만난다. 그리고 몇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적는 것이 위치관계입니다. 자, 그럼 2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2번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 y는 뭐하고, 그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하고요. 뭐하고, y는 4x 플러스 1을 연립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방법은 똑같죠?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란 이 철식하고요. 4x 플러스 2가 같답니다. 그럼 이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자, 바로 계산하면 2x가 됩니다. 마이너스 x. 자, 이항하면 플러스 1은 0이 나오네요. 이건 안 봐도 나오네. 자, 무슨 식? 완전 제곱식. 자, 그러면은 이때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몇 점에서 한 점에서 즉 접하는 경우가 나와요.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짝수죠? 자, 그러면 뭐다? 4분의 d를 쓰십니다. 자, B'는 마이너스 1이죠? B' 제곱 마이너스 A, C. 그러면은 1에서 1을 빼기 때문에 얼마다? 0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자, 뭐 한다? 자, 저기 있는 고물선과 직선을 뭐 하다? 접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2번입니다. 자, 그럼 3번은 바로 옆에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그럼 3번은 이 색깔로 할까요? 자, 그러면은 3번. 자, 3번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자, y는 뭐 하고, 자, 2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 하고요. y는 뭐가 되겠어요? x 플러스 2를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칠판에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좁네요. 자, 그러면은 y는 2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 하고요. y는 x 플러스 2를 뭐 했다? 자, 연립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 하고요. x 더하기 2하고 뭐다? 같은 거죠. 자, 그럼 이항이 되면 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가 짝수죠. 그럼 짝수면 4분의 d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B'는 마이너스 4의 반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AC지요. 그럼 2 곱하기 3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게 4 빼기 6이 나와서 얼마다? 마이너스 2네요. 자,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아요. 그럼 답은 뭐가 될까? 그죠?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가 여기 되면 안 만난다.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치관계는 두 도형이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번의 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위치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거든요. 특히 3단원이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그럴 때 위치관계라는 챕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관계는 뭐로 보는 거다? 교점으로 보는 거고요. 우리가 식으로는 뭐다? 연립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3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은 다음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는 x가 제한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실수 전체 보면서 보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 4번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그 제한 능력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좀 더 기초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자,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놔두면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형으로 고쳐야 되냐면, 표준형,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는 꼴로 고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뒤에 4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완전 제곱이 되려고 하면. 자, b의 반의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4를 더했어요. 자, 그러면 4를 바로 어떻게 하자? 그죠? 우리가 뺀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는 어떻다? 예, 그대로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3개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x-2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하고 2를 더하셔야 돼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래프를 그리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가 되면서 y절편이 얼마다? 2가 되는 그런 우리가 이런 식의 포물선이 나오거든요. 그럼 역시 어디에서? 그렇죠. 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때는 뭐다? 최대값은 있다 없다. 그죠? 1번은 자 최대값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최대값 없다. 그리고 요거는 계산 안 해도요. 여기서 A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 가는 값은 구할 수가 없어요. 가장 높은 값은. 자, 그러면 최소값은 어떻게 구한다?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가지죠. 근데 이때 답 적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함수는요. X값이 정해지면 Y값이 정해져요. 그래서 최대 최소는 Y값이긴 합니다만 모두 따라 적어주셔야 되냐면 X값도 따라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X가 얼마일 때? 그렇죠? 2일 때 바로 무슨 값? 최소값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2를 가진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은 1번보다 살짝 어렵죠? 자, 왜 살짝 어려울까요? 그죠? 2번은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5입니다. 그래서 최고차가 무슨 수다? 그죠? 분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네요. 자, 그럼 역시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는 것은 자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는 것과 똑같다고 설명해 드렸고요. 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는 것은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디에다 곱할까요? 그렇죠? 3x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6x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뭐가 필요하지요? 자, 9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5는 그대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9를 더했기 때문에 9를 바로 뭐 하자? 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로 완전 제곱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요. 자, 마이너스 9가 나갈 때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밖으로 나가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2분의 9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연습 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자 5는 2분의 10이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9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자고 하면 자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다? 3, 얼마다? 2분의 19. 2분의 19는 좀 위에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y절편이 5가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 이런 포물선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보시다시피 자, 그러면 최소값은 있다 없다. 그렇죠? 이 문제는 바로 최소값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없다. 그러면 뭐만 보면 되겠습니까? 최대값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가져요. 그래서 얼마일 때? 그렇죠? x가 3일 때 최대값 얼마다? 자, 꼭지점의 y좌표 2분의 19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뭐다? x는 실수 전체를 보기 때문에 전체 그래프를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돼야지 다음에 있는 4번도 풀 수가 있겠죠. 이번 4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은 3번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3번에서부터 소개를 해드렸었죠. 자, 이거는 뭐냐면 x의 범위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최대 최소값을 구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일단 이것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주어진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로 묶어요.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자, 괄호 밖에 마이너스 3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창의 개수의 반 마이너스 2 제곱하시면 4가 되고요. 이 4는 바로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x-2의 제곱이 나오고요. 자, 마이너스 4 괄호 밖으로 나가야 되죠. 그 앞에 마이너스를 곱한다고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4 빼기 3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는 x-2 전체 제곱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2,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뭘 배우셨냐면, 자, 바로 여기 있는 꼭지점의 무슨 좌표가, x좌표가 이 범위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가 여기 위에 0에서 5 사이는 들어가죠. 자, 근데 2번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0에서 5 사이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두 줄로 그려졌네. 자, 지우겠습니다. 하나는. 자, 이렇게 그려지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2,1이랍니다. 그러면 2,1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y절편 한번 볼까요?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네요. 그래서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포물선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한된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0에서 5 사이에요. 그러면은 0은 여기고요. 5는 뭐 요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참 내려가죠. 그럼 요렇게 되는 부분인데, 자, 꼭지점 x좌표가 제한된 영역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로 볼록이죠. 특히 그래프가.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서, 그죠? 2에서 바로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면 1이 됩니다. 그래서 x가 2일 때 무슨 값? 최대값 얼마다? 최대값은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최소값을 구해야겠죠?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면 어디에서 0에서 함수값하고요 5에서 함수값을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0에서 함수값은 아까 y절편 나와 있죠? 얼마다? 마이너스 3으로 나와 있어요. 자, 5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5는 여기다 대입하는 게 낫겠죠? 그럼 5에서 2를 빼면 3, 3을 제곱하면 9, 그러면 마이너스 9 더하기 1이어서 얼마다?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럼 어느 게 더 작죠? 여기 더 작죠?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럼 답은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x가 얼마일 때? 5일 때 바로 최소값 얼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적어주시는 부분이 바로 1번의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여기다 적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은 자, 여기 x 꼭지점 x좌표가 주어진 영역이 들어가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는 똑같아요. 그래프는 2,1이 꼭지점이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y절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제한된 영역이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 3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까지다? 1까지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끊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어디에서, 그렇죠? 바로 마이너스 3에서 그리고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바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집니다. 그럼 f-3을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할게요.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5의 제곱 얼마다? 25. 그래서 마이너스 25에다가 1을 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4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f1을 구할게요. 그럼 1 구하면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의 제곱 1.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고 얼마다? 0 나오네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최대는 얼마입니까? 그죠? 최대값은, 자, x값을 먼저 적어주셔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x가 얼마일 때? 그죠? 1일 때 무슨 값? 최대값 얼마다? 최대값 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무슨 값을 가진다? 최소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예, 마이너스 24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바로 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제한된 영역에 우리 꼭지점 x좌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제한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점에서 비교하느냐 2점에서 비교하는 차이예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기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차 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8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자, 이럴 때 실수 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것은 바로 2차 함수와 뭐의 관계? 2차 방정식의 관계죠. 그래서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는 2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의 바로 실근이 바로 무슨 절편이다? x절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가 되냐면 요거의 두 근이 뭐다? 자, x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요 좌표의 뭐다? 순서상 x좌표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하고 뭐다? b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론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네. 그래서 요거는 대입해서 푸셔도 됩니다만 바로 무슨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도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일단은 뭐부터 구할 수가 있냐면요. B를 먼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 두근의 합 한번 볼까요? 그러면 두근의 합은 뭐가 되겠어요? 자, 부호가 1차항 계수의 반대해서 뭐다? 플러스가 되면서 2분의 A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근의 곱 한번 살펴볼게요. 마이너스 4 곱하기 B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8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계산하면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4예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4로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B가 바로 1이 나오는 부분이 되고요. B가 1이 나오면 A도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위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 얼마다? 2분의 A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A는 뭐다?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개념 정리를 했던 바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바로 2차 함수의 뭐다? x절편이 되는 거고요. x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y값이 0일 때 x값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요. 우리가 근과 계수 관계를 풀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a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b를 넣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 살펴보겠습니다. 6번은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a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고 합니다. 이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그리고 일단 x축과 뭐 한대요? 만난대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x축과의 위치 관계입니다. 그럼 만난다는 말은요.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d가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d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2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 바로 뭐다? x절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축과 만난단 말은 여기 있는 근이 몇 개다? 두 개 아니면 한 개. 즉 교점이 두 개 아니면 한 개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한 배씩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d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 ac, a는 1이고요. 우리가 c가 얼마가 되냐면 a-2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25 마이너스 4a 더하기 8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얼마다? 33이 나와요.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33보다 크거나 같죠? 이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4로 나눠주시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33보다 뭐하다? 작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x축과 위치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방정식에 뭐를 보는 거다? 판별식을 보는 겁니다. 그만큼 2차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잘 정리하셔가지고 문제 적용하셔야 됩니다. 7번 살펴보겠습니다. 7번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는데요. 이럴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뭐지요? 만나지 않는다. 자,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교점이 없다는 거고요.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의 관계는 뭐다? 위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바로 두 도형의 뭐다? 교점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교점을 구했는데 그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야 된다? 연립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연립에서 나온 뭐를 구해야 된다? 방정식을 구하시는데요. 자, 방정식은 누누이 강조했지만 모든 항을 어느 변으로?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와요. 자, 근데 그거에 뭐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만나지 않는단 말은 교점이 없다, 즉 x값이 없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바로 판별식 보겠습니다. 이게 홀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a는 1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요. 이렇게 바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 빼기 8 더하기 4k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4k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그 1 플러스 4k가 뭐다? 0보다 더 작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풀어주시면 1 플러스 4k가 0보다 작아요. 그럼 4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지요. 이항을 하면. 자, 그래서 k는 뭐보다 더 작게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더 작다라고 푸는 부분이 바로 7번입니다. 그래서 계속 위치관계가 시리즈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위치관계는 바로 교점을 구하기 때문에 연립을 하셔야 되고요. 개수는 바로 판별식으로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연결 관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여기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두 교점의 x좌표가 1하고 4라고 합니다. 이때 실수 m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때는 여기는 그래프가 꼭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프 보니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자, 교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우리가 시리즈로 지금 위치관계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교점이란 말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연립을 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연립을 하면요.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3하고요. 2x 더하기 n하고 같아지는데 이항을 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m-2x 더하기 3-n은 0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바로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된다? 교점의 무슨 좌표다? x좌표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요거의 두 근 자체가 뭐하고 뭐다? 1하고 4이다 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역시 뭘 쓰면 되겠습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딱 푸는 순간에 두 근의 합 한번 볼게요. 그럼 1하고 4를 더한 게 뭐가 되냐면 바로 1차항 계수에서 뭐다? 부호가 반대로 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이게 5가 되기 때문에 n-2가 -5가 돼서요. 자, m은 얼마다?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근의 곱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의 곱은 뭐다? 바로 상수항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3-n은 두 개 곱한 게 바로 4가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4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좀 더 정확하겠죠. 자, 그러면은 -n이 4에서 3을 빼면 1이 되니까 n은 얼마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는 뭐다? 교점. 자, 교점이니까 무슨 방정식? 연립 방정식. 그래서 그 연립 방정식의 근이 바로 1하고 4라고 푸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도 적용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9번 살펴보겠습니다. 9번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네요. 이게 제한된 범위라고 앞에서 배우셨고요. 이 참수의 최소값이 얼마다?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이 참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k의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값의 힌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y는 x제곱 -2x 플러스 k를 표준형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고쳐주시면 x제곱 -2x에다가 자 1이 필요하죠. 자 1의 제곱. 자 그래서 1은 어떻게 한다? 바로 빼주셔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x-1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k-1이라고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1, k-1입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셔야 될 게 뭐죠? 앞에서 기초문제도 살펴보셨습니다. 여기는 1이 자 여기는 제한된 영역에 들어가느냐?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특히 여기가 뭐다?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굴러갑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서 무슨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x가 1일 때 자 최소값 얼마다? 그죠? 최소값 당연히 k-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게 뭐냐면 4네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k-1이 4가 돼서 k는 얼마다?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럼 함수가 정해졌네요. 그럼 y는 뭐로 정해지냐면 x제곱 마이너스 뭐다? 그죠? 여기가 2x 플러스 얼마다?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주어진 건 뭐냐면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어디서 최대를 가질까요? 그죠? 바로 마이너스 1이나 어디에서 2에서 우리가 최대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보면 마이너스 1에서 가질 거예요. 뭐 보면 알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꼭지점 x좌표가 1이잖아요. 대칭축이 1이기 때문에 1하고 2가 가까워요. 1하고 마이너스 1이 가까워요. 1하고 2가 가깝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더 멀기 때문에 값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럼 한번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f-1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그럼 1 플러스 2 더하기 5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우리가 8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f2를 구하시면 4 빼기 4 더하기 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5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얼마다? 자, 최대값 8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8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제한된 범위에 꼭지점 x좌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굳이 이렇게 그래프를 정확하게 안 그려도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최대치수를 구분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문제 정리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이번엔 도전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도전.
10번입니다. 자,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그래프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고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저기에 만약 A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래프가 이게 고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A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래프가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점이 있냐면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정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뭐다? 움직이지 않는 정점이고 하나는 움직이는 동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도 초등학교 때도 배웠지만 한 점을 지난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두 점을 지난 직선은 뭐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된 점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단어가 중요하냐? 바로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을 지난대요. 그래서 XY 이외에 다른 문자가 있으면요. 바로 무슨 점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오늘의 포인트가 되냐면 정점이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 이게 정해진 점이라고 해서 뭐라 부른다? 점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A의 값에 관계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운 내용이 있네요. 뭡니까? 예, 바로 항등식이었죠. 그래서 그 항등식의 개념이 돼요. 자, 그럼 항등식은 뭐죠? 그렇죠. 자, 우리가 x의 값에 항상 관계없이 성립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개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거는 식을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인데 주인공이 누가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a가 돼서요. a가 없는 부분과 a가 있는 부분으로 나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A 값이 계속 변하는데도 성립하려고 하면 항등식이니까 우변이 0이면 좌변도 뭐가 돼요?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도 0이고 동시에 이 부분도 0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A가 붙어있는 부분은 뭘까요? 자, A가 있는 것은 AX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A 있기 때문에 여기가 A로 묶어냈죠? 자,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 자, X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뭐다? 1이 되는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AX-A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x제곱이 있었고요. 자, y 이항이 되면 마이너스 y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바로 뭐다? A에 대한 항등식을 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답 나왔네요. 그럼 x는 얼마다? 자, 1이 돼야 됩니다. 왜? 여기가 0이 돼야 되니까. A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자, 그럼 ax가 1이면요. 여기도 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마이너스 y는 1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y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다? 바로 여기는 P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점을 하나 구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말이 없더라도 XY 이외에 다른 미지수가 있어요. 미정계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점을 구할 수 있다? 정점을 구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번은 이 점 P가 이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랍니다. 자, 꼭지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일단 다행인 거는 이차함계수가 바로 1입니다. 그래서 꼭지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y는 x-1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시면 바로 꼭지점이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함수가 자,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물어봤어요. 그럼 x축과 만나는 x점의 좌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절편이다? 바로 x절편이 되는 거죠. 그럼 x절편은 어떻게 구해요? 그쵸? 바로 y에다가 뭐를 대입하시면 되냐면 0을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건 어떻게 푸냐면 자, 요거는 이렇게 풉니다. 뭐 인수분해 하셔도 됩니다만 우변으로 이항을 하고요. 자, 제곱 풉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아요? 그럼 x는 뭐가 되냐면 이항이 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서 자, 보세요. 1하고 1을 더합니다. 그럼 얼마다? 2. 자, 그리고 1에서 1을 빼요. 자, 그럼 x는 얼마다? 0.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x는 2 또는 뭐다? x는 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이 중요한 거는요. 2번은 좀 풀만한데 1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함수에서 우리가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x와 이외에 다른 미지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점을 구할 수 있다? 정점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문제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 점입니다. 그래서 무슨 식으로 풀어야 된다? 항등식으로 풀어야 돼요. 정점 구하는 거 3단원에도 나오거든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단원 학습 점검 마지막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1번 도전 문제입니다. 역시 도전. 다음 그림과 같이 밑변의 길이가 40cm이고요. 자, 높이가 20cm인 무슨 삼각형이 있다?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천을 세로의 길이가 a cm인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르려고 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자를 때 우리가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일단은 여기서 나온 거는 이게 뭐다? 우리가 직사각형이 직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무슨 삼각형이라고요? 미등면 삼각형이네? 미등면 삼각형이니까 밑가의 크기가 뭐하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높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높이는 뭐가 되냐면 반드시 수선에 뭐다? 발을 내려야 되네. 그러면은 중학교 때 배우셨습니다. 뭘 배우셨냐면 바로 이등변 삼각형의 뭐다?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이 이등분선, 즉 수선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오른쪽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이 뭐가 된다? 합통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도 얼마다? 여기하고 여기가 길이가 같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2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그러면 요것도 그러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선하고 이 선도 뭐가 된다? 서로 평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각하고 이 각도 무슨 각이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바로 동의각으로 크게 같네. 그러면 이것도 무슨 삼각형이 나오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결론.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결론은 얘도 직각 이등변,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삼각형들이 전부 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자, 그러면 요 길이가 A니까 요 길이도 뭐다? 바로 A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가 되도록 자른대요. 그럼 직사각형 넓이 구해볼까요? 자, 그럼 넓이. 자, 뭐 곱하기 뭐다?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가로는 얼마일까요? 자, 가로는요, 여기가 40인데요. 여기 양 귀퉁이에 A씩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40에서 2A를 뺀 것이 바로 가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세로는 어떻게 됩니까? 세로는 아까 A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로가 A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해봐라? 넓이를 구해보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당연히 A는 양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다, 그죠? 40-2A 같은 경우에도 뭐보다는 커야겠어요? 0보다 뭐다? 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해주시면, 보시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어떻게 되겠어요? 20보다 작겠죠. 그래서 여기서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A는 0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20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이 전개를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0A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A에 대한 이차식이니까 이 참수 풀듯이 풀면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로 묶어냅니다.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요거 반 얼마죠? 반 바로 20A가 됩니다. 자, 그럼 완전 제곱이 필요하죠? 얼마? 자, 반의 제곱. 자, 100이죠. 그러면 100을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세 개로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0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100이 나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2 곱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다? 200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냐면 자, A가 얼마일 때? 10일 때인데 자, 보시면 꼭지점의 좌표가 10,200이죠. 근데 10이 어디 안에 들어가요? 자, 이 제한된 범위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위로 올라가는데 제한된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은 무슨 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A가 얼마일 때? 자, 10일 때, 자, 이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최대값은 200제곱센티미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가 뭐일 때? 10cm일 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A는 얼마가 되냐면 자, 10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중단후 학습 점검을 살펴봤는데요. 앞에 개념 정리에서 여러 가지 개념을 배우셨죠. 그래서 위치 관계하고 이런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서 다음에 대단원하고 익힘책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